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수요일 아침 7시 50분입니다. 전옥현의 안보 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방송에 시청하시면서요, 제 방송에 대한 구독 버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또 이 백원호 관련 의혹,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 선거 때까지 이 의혹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주 초기 단계인데 여권이 입을 다물고 있다가 어제부터 이제 초강경 이 공격 모드로 나왔습니다. 당연히 검찰에 대한 공격이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이번 백원호 의혹 수사 사건은 조국 사건과 똑같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여권의 대응, 그리고 검찰의 수사, 그리고 여론 동향, 이 세 가지를 변수로 대입해 보면 이 사건의 결말은 결국은 조국 사태 결말과 똑같이 간다. 이것이 제 결론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검찰 압박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번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시기다. 안 되는 시기다. 진실을 꼭 밝혀야 된다. 이렇게 긴장감이 아주 강하게 흐르고 있고요. 윤석열 총장 이번 주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고 합니다. 일단 윤석열 총장이 취소한 것은 수사관, 함께 일했던 수사관의 그러한 운명을 달리한 사건과 관련해서 이런 그 시기에 외부에서 일정을 갖고 즐겁게 또 대접하고 그래야 되는데 분위기가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냥 일정 취소에 대한 적정한 여론 관리를 위해서 한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검찰총장이 그렇게 한가한 자리입니까? 예, 그리고 수사관의 그러한 숨진 사건, 극단적 선택, 가볍게 볼 수 없죠. 얼마나 어려웠으면 극단적 선택을 하겠습니까? 젊은 유능한 수사관이. 그렇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런 면도 없지 않아 물론 있겠지만은 그보다 말할 수 없는 더 큰 고민은 본인이 조국 때 겪었던 정부 여권의 검찰에 대한 압박이 생각보다 더 강해질 수 있다. 이거야말로 조국 사태 때 겪었던 검찰의 위기 이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닐까. 예. 저는 지금 후자의 판단이 맞다고 합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이번 극단적 선택에 관한 이런 사건 때문에 일정을 다 취소해서 조용히 있는 이런 걸로 보고 있지만은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이번 사건을 더욱더 철저하게 이번 사건이라고 하는 극단적 선택을 한 전직 특감 반원에 대한 죽음의 원인, 그리고 죽음의 원인에서 나올 수 있는 백원호 의혹 사건에 대한 실마리, 이런 것을 찾는데 모든 수사력을 다해가지고 한 점 이유 없이 찾아내야만이 이 여권의 검찰에 대한 공격의 수위를 낮출 수 있고 그래야 검찰을 보호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권의 공격, 핵심적인 것은 이인영 원내대표, 당연히죠.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는 고민정 대변인입니다. 근데 이번 상황이 조국 상황과 다른 점은요. 조국 때는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챙기고 검찰을 비판하고 공격했어요. 또 여당에서는 이해찬 대표가 총대를 메고 직접 공격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조국 사태의 교훈 효과인지 이번에는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의 말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이해찬 대표 여당에서 총대 메고 나왔다가 결국 조국의 수사 과정에서 이거 잘못된 것이다.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해찬 대표의 책임론까지 불거져 나왔어요. 이제 이해찬 대표는 총선을 지휘할 입장에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돌아온다. 그러면은 이낙연 총리와 이해찬 대표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다. 사실상 총선 지휘에 혼선이 있을 수가 있고 잘못하면 폭망한다. 이런 우려가 있다. 이런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이낙연 총리의 말하자면 총선 투입을 앞둔 시점에서 본인에 대한 여론 관리, 이미지 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기다. 그리고 이번 백원호 사건은 조국 사태 이상의 수백 배의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고수인 이해찬 대표가 말을 아끼고 있고 바로 밑에 있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총대를 메고 있어요. 예,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인영 대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인영 대표, 제가
간결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법무부에 대해서 법무부가 검찰에 대해서 특별 감찰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 특별 감찰 크게 봐서는 이번에 극단적 선택을 한 원인 검찰에서 강압 수사를 한 거 아니냐. 인권 탄압 수사를 한 거 아니냐. 이런 데 방점을 두고 이 수사 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특별 감찰을 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물론 법무부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공식적으로는 부인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뭐가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일단 당 원내대표가 특별 감찰하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법무부가 바로 나서서 감찰한다고 해보십시오. 당연히 그 역풍 불죠. 법무부는 뭐 선수가 아닙니까? 당연히 선수죠. 그러니까 일단 안 한다. 할 계획이 없다.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미 조국이 장관이 돼서 한 게 뭡니까?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상품을 하나 만들어냈잖아요. 그 검찰개혁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왜 하필 조국 수사할 때 검찰개혁 그런 안이 나오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 만든 안 중에 하나가 감찰을 강화한다는 거예요. 이 감찰은 대검에도 감찰 기능이 있어요. 감찰 파트가 있습니다. 검사장급이에요. 감찰 부장 담당 검사는 검사장급 매우 고위직입니다. 이런 법무부 검찰 자체의 감찰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찰 관련 내용을 규정을 굉장히 강화시켰는데 그 강화의 내용은 핵심은 바로 뭐냐? 법무부가 대검 자체 감찰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감찰할 수 있다. 이렇게 감찰 권한을 법무부의 감찰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겁니다. 이 개혁된 검찰에 대한 감찰 권한을 법무부가 느닷없이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럼으로써 지금 현재 여건에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백원우 사태, 그 다음에 유재수 사태 이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피의 사실을 유포해가지고 언론에 흘려서 언론에서 그걸 확대 보도하고 있고 확대 보도하니까 그것이 정부 여권에 대한 불이익으로 돌아와서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내년 4월 총선 때 다시 말하자면 선거 결과를 암담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쭉 큰 이 악순환 사이클이 이 여권의 눈에 지금 가시권으로 들어온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적 쇄신, 그 다음에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특별 감찰 이런 얘기를 꺼내면서 지금 강하게 검찰을 압박하고 있는 국면이다. 그럼으로써 검찰이 표적수사, 선택수사를 하고 있고 피의 사실을 유포하고 강압수사를 재개하고 있다. 이러니 검경수사권 조정, 그 다음에 공수처 설치 이런 거를 막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가 검찰에 대한 비난 수위를 대폭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또 누가 나섰느냐. 이번에는 그 말 잘하던 강기정이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민정수석은 조용하죠. 그러면 대변인이 나설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비서실장이 나서겠어요. 비서실장도 이미 국회에서 거짓말 했잖아요. 이미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한 번만 보고받았다 했는데 9번 중에 8번을 보고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8번이 아니다 이런저런 구체적인 해명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서실장 나올 수 없어요. 정무수석 못 나와요. 민정수석이라는 자리 자체가 국민에 대한 신뢰를 잃었어요. 그러니 나올 사람이 대통령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겨우 나오는 게 고민정 대변인이에요. 고민정 대변인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냥 위에서 불러주면 그거 받아서 대충 써서 국민에게 발표하는 것이죠. 고민정 대변인은 뭐라고 검찰을 압박하고 있느냐. 12월 1일부터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거 얼마나 참 웃기는 얘기입니까? 이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 이걸 누가 제일 잘합니까? 검찰이 제일 잘 알아요. 왜? 이거 검찰 옥죄려고 지난번에 조국 사태 때 보니까 검찰 발로 너무 언론인 보도가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보 준칙도 다 바꿔버렸잖아요. 언론에 함부로 이 피의사실 공표 못하게. 이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검찰이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정 대변인이 이거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 시행되고 있으니 똑바로 해. 이 얘기는 여기에 이걸 근거로 해서 검찰 조사 들어갈 수 있어. 감찰할 수 있어. 수사 들어갈 수 있어. 이런 압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언론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고 있어요.
확인되지도 않은 관계자 말로 일부 언론에 사실관계가 틀린 보도가 나오고 있다. 언론도 고인을 욕되게 하지 말고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해달라. 그리고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깊이 숙고하고 있다. 이런 수준의 고민정 대변인 발표가 나갔어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이러한 청와대의 발표 내용에 관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처음 당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조국 사태 때 우리 국민들, 특히 우리 애국 시민들, 최소 중도층 이상의 우리 애국 시민들은 이미 다 경험해 본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공보금지법 개정된 내용을 가지고 검찰을 압박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에서 자꾸 신경이 쓰이다 보면, 그리고 법무부가 무슨 힘이 있어요? 청와대가 하라면 하는 거지. 그러면 특별감찰 현 시점에서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언제든지 현실화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검찰에서는 절대 실수해서는 큰일 난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강하다. 그렇지만은 민주당의 특별감찰 요구에는 신경을 쓰지 않겠다,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검찰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피의사실 유포한 것도 없고 강압수사도 없고 겁날 게 없다. 그래서 개의치 않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해 나간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만찬 일정 모두 취소한 것도 대검 관계자가 이 비통한 소식 때문에 그런다, 그렇게 얘기를 나오지만, 저는 청와대가 그리고 여권의 검찰에 대한 공격을 의식한 측면이 더 크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이런 검찰은 이미 백원호를 불러가지고요, 이것도 피의사실 공표 문제 때문에 조용히 부른 것이죠. 지하를 통해서 불렀겠죠. 최근에 백원호를 불러가지고 유재수 관련 조사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제 백원호가 빈소를 방문해서 한 15분 정도 짧게 있었는데 유족들의 오열과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게 표출됐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멀쩡하게 살아있는 남편이, 가장이,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 보면 우수한 수사관 한 명이 운명을 달리했는데 그 비통한 분위기야 백원호 비서관이 가지고 있던 없던 간을 떠나서 얼마나 비극입니까? 얼마나 침통했겠어요. 정말 안타까움을 다시 한번 금할 수 없다. 예. 자, 이러한 가운데 이제 핵심은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 오늘 어제 나와 있는 것은 과연 그러면 이 숨진 특감 발언이 울산에 갔냐 안 갔냐. 그러면 갔으면 김기현 울산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황운하 수사 지휘, 즉 하명수사 의혹, 실제로 하명수사를 진두지휘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현장을 살피기 위해서 간 거냐. 여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청와대는 시종 일관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내려갔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특감 반원하고 함께 내려간 현재 청와대 근무하는 특감 반원은 총경으로 계급을 승진시키고 또 근무 기한도 한 2개월 정도 더 연장 조치를 했습니다. 이 의도는 뭐일까요? 어쨌든 이번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가장 잘 아는 특감반 수사관이 청와대에 직접 몸을 두고 일하는 것이 대응하기에 편하다, 이런 생각 아니겠어요? 만약에 청와대가 감추고 싶은 것도 없고 감출 수도 없고 감출 필요도 없다, 깨끗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찰의 수사에 응하겠다, 그러면 이 사람이 경찰에 가 있든 검찰에 가 있든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거기 다 서류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서류가 없으면 잠깐 청와대로 불러들이면 되는 거예요. 들어와라, 얘기 좀 하자 하면 되는 건데, 청와대 안에 두고 일을 하는 거, 이것도 무슨 의도가 있는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건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이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이 울산 내려간 사건을 해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맞지 않다. 첫째, 울산 경찰청 만났다 그러는데요. 이 고래고기 사건 2014년도에 16년도에 생긴 사건인데, 이때는 울산 경찰청 만나봐야 소용없고 울산 해경이 해체돼가지고 울산 경찰청에서 14년도에 이제 세월호 사건 때문에 고래고기 사건을 맡았는데, 문제가 된 2016년 사건도 울산 경찰청에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울산 해경은
사건 내용을 모르는데 이 총경은 울산 해경을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울산 경찰청에 가서 경찰대 동기생들을 만났다고 하는데, 아니 경찰대 지금 동기생 만날 때가 아니잖아요. 직접 수사 담당관들을 만났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모조리 참 애매한, 이해하기 어려운 해명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울산,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고려고기는 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7톤을 압수했는데 21톤을 돌려줬답니다. 왜냐하면 불법 포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포획한 것만 이렇게 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이 증거물로 이 압수한 27톤, 21톤이 증거 부족해서 돌려줬는데, 그렇게 해서 검찰과 경찰이 싸움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엄청 높습니다. 30억대, 40억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사 사건의 변호는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이 변호를 맡았대요. 이런 것도 떳떳하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황운하 김기현 시장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김기현이를 배려해서 선거 전에는 조사를 안 했는데 배은 망덕하다 이렇게 황운하가 나와서 현 검찰 유시민하고 같이 유시민이 알릴레에 나왔대요. 그럼 보나마나마나 당연히 검찰이 지금 청와대를 수사하는 거 있는 건데, 이 검찰을 공격하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나온 것으로밖에 볼 수 없고 내용도 그런 부분에 치중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두 가지만 더 붙이면, 이 황운하가 말하자면 수사팀에 넣은 이 성모 경위가 이 김기현 고발이 나고 굉장한 친분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535차례나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그래서 우리 야권에서는, 야당에서는 이거 청부수사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고, 또 중요한 것은 오늘 또 이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요, 피의자는 청와대와 경찰이다. 이 청와대와 경찰이 한편이 돼가지고 지금 검찰을 공격하고 있는 기막힌 나라 꼴이다 이렇게 사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초기 단계 바로 어제 그제 쭉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남아있는 것은 지지층들이 검찰청 앞에 가서 시위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이 조선일보의 사설도 제 방송과 똑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정권 들어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떼어오려는 경찰은 청와대의 행동대를 자처하고 있다. 드루킹 사건 때는 수사경찰이 아니라 대통령 측근의 변호사처럼 행동했다. 이상한 야당 공격도 대부분 경찰이 한 것이다. 그러더니 이제는 아예 대놓고 청와대 경찰이 한편이 돼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든다. 조만간 극렬 지지층 시위도 본격화할 것이다. 남미 같은 곳에서 보던 일들이 그대로 일어날 조짐이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조만간 극렬 지지층 시위 본격화할 것이다. 이 대목에 우리 애국 시민들은 하나가 돼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검찰을 격려하고 우위로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어제 국회의안과에 바른미래당과 우리 자유한국당 이번 사건과 관련된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제 국정조사 문제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텐데요,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아침 첫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